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위상수학, 극한점, 배포, 내부, 외부, 경계단원입니다. 극한점, 배포, 내부, 외부, 경계단원에서는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4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제된 문항이 2012학년도 31번 문항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이 문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집합이 아닌 집합 X의 어떤 부분집합 쪽 T. 공집합이면 의미가 없죠. 공집합이 아닌 집합 X의 어떤 부분집합 쪽 T가 다음 세 가지 공리를 만족할 때 이 부분집합 쪽 T를 집합 X의 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타플러지. 가장 단순한 걸 뭘 생각할 수 있나요, 그러면? 부분집합 쪽 T를 가장 단순한 거. 이걸 또 올릴 수 있죠. 그러면 세 가지 공리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집합 X와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다. 명백하죠? 두 번째는 이 집합 쪽에 속하는 임의계수의 합집합. 이걸 무한합집합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명백히 집합 쪽 T의 원소가 되죠? 그리고 임의계수의 유한교집합. 세 번째 공리는 유한교집합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명백히 집합 쪽 T의 원소가 되죠? 공집합이 아닌 집합 X의 집합 쪽 T는 명백히 세 가지 공리를 만족합니다. 그러면 이 집합 쪽을, 부분집합 쪽을 집합 X의 위상이라고 하겠다. 세 가지 공리. 첫 번째가 공집합이 아닌 집합 X와 공집합을 원소로 가져야 된다는 거. 두 번째가 무한합집합 또한 원소가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유한교집합 또한 원소가 된다는 거. 이 세 가지 공리를 만족하는 공집합이 아닌 집합 X의 부분집합 쪽을 집합 X의 위상이라고 한다. 자, 이랬을 때 이 집합 X와 부분집합 쪽을 순서상으로 나타내서 위상공간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집합 쪽의 원소를 열린집합이라고 할 거예요. 간단히 열린집합. 더 간단히 위상이라고 할 겁니다. 타폴로지. 위상이 주어졌다는 것은 바로 열린집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해석학 시간에 구간에 대한 데피니션 할 때 양쪽 끝점이 포함되지 않는 구간을 열린 구간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양쪽 끝점이 포함되지 않아서 열린 구간이라는 게 아니라 실수집합에서 양쪽 끝점이 포함되지 않는 구간으로 이루어진 집합쪽. 이 집합쪽은 이 세 가지 공리를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끝점이 포함되지 않는 구간을 열린 구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위상의 원소란 말이에요. 위상의 원소를 열린 집합이라고 한다. 명확해지셨나요? 위상이 뭐냐? 공집합이 아닌 집합 X의 부분집합 쪽. 그 부분집합 쪽이 세 가지 공리를 만족할 때의 부분집합 쪽을 위상이라고 한다. 위상의 원소를 열린 집합이라고 한다. 정리됐습니까? 그러면 위상이 정의가 되면은 이 위상을 정의한 시작으로 이 단원명인 극한점, 배포, 내부, 외부 경계를 정의할 거예요. 첫 번째, 극한점 혹은 accumulation point, 집적점 이라는 것은 뭐냐? 집합 X의 부분집합 A에 대한 지적점이라는 건 뭐냐? 집합 A하고 상관없어요. 집합 X의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이 P의 임의의 위상의 원소, 즉 P를 원소로 갖는
집합 X의 위상의 임의의 원소, 임의의 열린 집합. 이 집합 A와 서로소가 되지 않을 때. 그때 이 원소 P를 집합 A의 집적점 혹은 극한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렴점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수렴점은 우리 수열에서 수렴하는 점은 오직 하나이지만 극한점, 집적점은 2개 이상일 수 있다는 거. 우리 해석학에서의 수렴에 대한 개념보다 조금 광의의 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수직선에서 수열들 A1, A2 수렴하는 수열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큰 자연수 캐피털 N 이유항에 대해서 하잖아요. 이유항에 대해서. 이 이유항에 대해서 수렴점을 P라고 둘까요? P에 근접해 갈 때 캐피털 N 이유항에 대해서는 AN과 수열과 P라는 수렴점과의 차가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은 거잖아요. 즉 P 마이너스 입실론과 P 플러스 입실론 사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서 P에 대한 근방이 되는 거예요. P에 대한 근방. 근방이란 말을 먼저 써버렸네요. 근방이라는 것은 네이버후드, 위상의 원소, P를 원소로 갖는 위상의 원소를 근방이라고 할 겁니다. P를 원소로 갖는 위상의 원소, P 빼기 입실론, P 더하기 입실론. P를 원소로 갖는 위상의 원소,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쪽의 원소. 그러면 수렴점, 집적점은 우리 수열에서의 수렴점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수렴점은 오직 하나이지만 집적점, 극한점은 2개 이상일 수 있다는 거. 집합 A하고는 상관없어요. 집합 A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 자, 어떤 점이 수렴점, 극한점, 집적점이라는 것은 집합 P의 임의의 근방에 대해서 집합 A하고 서로소가 안 될 때. 물론 집합 A가 집합 P를 원소로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엄밀하게는 집합 P의 근방에서 P를 제거한 근방과 집합 A와의 인터섹션이 서로소가 아닐 때를 요 원소 P를, 포인트 P를 집합 A의 집적점, 극한점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렴점과는 구분되셔야 된다는 거. 수렴점은 오직 하나지만 극한점은 2개 이상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극한점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집합에 의해 극한점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derived set, 유도 집합이라고 노테이션을 이렇게 합니다. A'. 이럴 때는 A'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극한점들의 집합을 유도 집합이라고 한다. 위상의 원소를 열린 집합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럼 닫힌 집합이라는 건 뭐냐? 우리 수학에서 이제 흔히 쓰는 전개 과정이죠. 이미 정의되어 있는 거,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을 이용한다는 거. 그러면 닫힌 집합이라는 것은 열린 집합의 컴플리먼트. 그러니까 열린 집합이 정의해놨잖아요. 집합 A가 닫힌 집합이라는 것은 집합 A에 대한 컴플리먼트가 열린 집합일 때. 집합 A의 회포, 클로저란 집합 A를 부분 집합으로 갖는 닫힌 집합들. 근데 한 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한 개일 수도 있지만. 집합 A를 부분 집합으로 갖는 모든 닫힌 집합들의 공통 집합을 집합 A의 클로저라고 합니다.
그럼 이 데피니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집합 A를 부분 집합으로 갖는 모든 닫힌 집합들의 공통 집합이잖아요. 그럼 클로저라는 것은 집합 A를 부분 집합으로 갖는 가장 작은 닫힌 집합. 방금 언급한 내용을 데피니션처럼 사용합니다. 집합 A의 클로저란 집합 A를 부분 집합으로 갖는 가장 작은 닫힌 집합. 클로저 포인트, 어드히런트 포인트, 밀착점, 배포점이란 뭐냐? 배포의 원소를 배포점, 밀착점이라고 한다. 조밀한 부분 집합이란 뭐냐? 집합 A의 클로저가 전체 집합일 때. 이때 집합 A를, 집합 X의 부분 집합 A를 조밀한 부분 집합이라고 한다. 특히 이 부분 집합 A가 가산 집합일 때, 즉 countable dense subset이 존재하는 집합 X를, 위상공간 X를 분리 가능이라고 한다는 거. separable space. 컴팩트 공간 단원에서 분리 공리를 다룰 텐데 그때 이 분리 공리하고 구별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언급할 겁니다. countable dense subset A가 존재할 때 위상공간 X를 separable space, 분리 가능 공간이라고 한다. 그럼 자연스러운 결과들이 1번은 이미 했었죠. 집합 A 클로저라는 것은 집합 A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으로 갖는 가장 작은 닫힌 집합. 집합 A가 닫힌 집합, A 자체가 닫힌 집합이에요. 그럼 A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닫힌 집합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닫힌 집합임을 보이려고 할 때, 닫힌 집합을 찾으려고 할 때 클로저를 계산하는 거예요. 클로저가 닫힌 집합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 공집합. 공집합에 대한 컴플리먼트가 뭡니까? 집합 X잖아요. 집합 X에 대한 컴플리먼트는 또 뭐예요? 공집합이죠. 집합 X하고 공집합은 위상의 원소잖아요. 그러니까 공집합에 대한 클로저는 공집합. A 클로저에 대한 클로저는 더블 클로저죠. A 클로저가 닫힌 집합이에요. 명백히 A 클로저죠. 자, 그리고 빈번하게 사용되는 결과입니다. 유니언에 대한 클로저는 클로저에 대한 유니언. 여기서도 쓰이죠. 자, 그래서 유치한 것 같지만 인터섹션 인클루전. 인터섹션 인클루전. 함수에서도 성립하지만 클로저에서도 성립한다. 등호 성립하지 않는 이그젬플은 옆에 써놨습니다. 양끝점이 포함되지 않는 구간. 클로저에 대해서도 인터섹션 인클루전. 유니언은 그대로 등호가 성립하더라. 그리고 클로저를 계산하는 또 다른 유용한 방법은 집합 A 클로저를 계산할 때 집합 A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닫힌 집합. 닫힌 집합이니까 극한점들을 추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클로저를 계산하는 유용한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집합 A에 극한점들을 추가시키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거는 인테리어라는 개념을 정의한 다음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상공간 X의 부분집합 A에 대한 인테리어란, 내점이란, 우리 앞에서 극한점 할 때 개념이 어떻게 됐었냐면은 포인트 P에 대한 임의의 근방이었어요. 포인트 P를 원소로 갖는 임의의 유상의 원소. 집합 A와 서로 호소가 되지 않는. 자, 그럼 내점이라는 건 뭐냐? 포인트 P에 대한 적당한 근방이에요. 어떤 근방이에요? 어떤 근방이냐? 집합 A에 포함되는. 집합 A에 포함되는 포인트 P에 대한 근방이 존재할 때 포인트 P를 집합 A의 인테리어 포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극한점하고 구별되시죠? 극한점은 포인트 P에 대한 임의의 근방, 집합 A와 서로소가 되지 않는. 인테리어 포인트라는 것은 포인트 P에 대한 어떤 근방,
집합 A에 포함되는. 그리고 근방이라는 것은 위상의 원소, P를 원소로 갖는 위상의 원소. 인테리어 포인트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집합 A의 내부라고 합니다. 노테이션을 이렇게 합니다. 혹은 기출문제에서는 이런 기호도 씁니다. A circle. 인테리어 포인트라는 것은 적당한 근방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A에 포함되는. 그러면 이 데피니션은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인테리어 A 자체가 A에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테리어 A는 A의 내점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야. 그 말은 인테리어라는 것은 A에 포함되는 가장 큰 열린 집합. 클로저는 A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닫힌 집합. 명확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클로저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결과들, 인테리어와 관련된 자연스러운 결과들. 인테리어 A라는 것은 A에 포함되는 가장 큰 열린 집합이다. 됐습니까? 열린 집합이면 A 자체가 열린 집합이에요. 그럼 A에 포함되는 가장 큰 열린 집합은 자기 자신이잖아요. A가 닫힌 집합이면 A 클로저가 A이듯이. A가 닫힌 집합이면 A 클로저가 A. A가 열린 집합이면 인테리어는 자기 자신. 그러면 인테리어하고도 관련된 연산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공집합 자체는 열린 집합이면서 닫힌 집합이잖아요. 그래서 공집합에 대한 클로저도 공집합이지만 공집합에 대한 인테리어 또한 공집합이 된다. 인테리어는 인테리어.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유치한 것 같지만 언급했던 인터섹션은 인클루전. 그런데 인테리어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반대로 되는 거예요. 인터섹션에서 등호가 성립하고 오히려 유니온에 대해서는 등호 성립하지 않는 반리입니다. 클로저 함수에 대해서는 인터섹션은 인클루전이었지만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반대로 가더라. 함수와 클로저에 대해서는 인터섹션은 인클루전. 오히려 반대로 인테리어에서는 인터섹션에서 등호가 성립한다. 자, 그리고 외부란 또 우리 내부를 정해놨기 때문에 외부는 A 컴플리먼트의 내부를 익스테리어 외부라고 한다. 그럼 내부 외부 정의했으니까 남은 게 뭐냐면 내부도 아니고 외부도 아닌 거. 바로 경계, 바운더리. 바운더리는 이렇게 뒀습니다. 기호로 라운드 오브 A. 그러면 자연스러운 결과가 뭐냐? 위상 공간 X는 내부, 외부 경계로 분할이 된다. 내부, 외부 경계로. 그리고 클로저를 계산하는 유용한 방법이 극한점을 추가시키는 것도 있었지만 어떻게 또 할 수 있느냐? 인테리어에 경계점을 추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인테리어에 경계점을 추가시킬 수도 있다는 것. 자, 기출문제로 확인해 볼까요? 2008학년도 15번 문항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 아래 위상이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부분집합 쪽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실수의 부분집합으로 갔는데 컴플리먼트가 가산집합. 컴플리먼트가 가산집합이에요.
그러면 부분 집합 쪽의 원소들은 비가산 집합인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공집합 추가해놨습니다. 공집합을 추가한 이유는 위상공리 첫 번째를 만족시켜야 되죠. 실수집합과 공집합을 원소로 가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무한합집합, 유한교집합. 명백히 위상이 됩니까? 이러한 위상을 코카운터블 토폴로지, 여집합이 가산집합이다 이 말이에요. 코카운터블 토폴로지. 그럼 위상의 원소, 즉 열린 집합은 비가산집합이 되는 거죠. 그럼 바로 되셔야 돼요. 유리수 집합은 바로 뭡니까? 위상의 원소가 뭐였어요? 열린 집합이 뭐였습니까? 비가산 집합이었잖아요. 그럼 유리수 집합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닫힌 집합이 되는 거죠. 유리수 집합에 대한 컴플리먼트, 무리수 집합 A는 바로 뭐가 됩니까? 위상의 원소인 열린 집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리수 집합의 내부 인테리어는 바로 계산되죠. 인테리어는 A 자체가 지금 열린 집합이잖아요. A를 실수 집합에서 유리 집합 뺀 거 무리수 집합. 집합 A에 대한 유도 집합. 유도 집합 뭐라고 했었습니까? 극한점들의 집합이었잖아요. 극한점이라는 것은 집합 A하고 상관이 없죠. 실수 전체 집합의 원소에 대한 임의의 근방에 대해서 집합 A하고 서로 소가 안 돼야 된다는 거. 특히 이거 보일 때 이제 잘 보세요. 위상의 원소가 무한 집합일 때 많이 쓰는 트릭입니다. 자, 뭐냐? X와 Y의 인터섹션이 서로 소이면 X는 어떻게 되더라? Y의 컴플리먼트의 부분 집합. Y는 X의 컴플리먼트의 부분 집합. 갑자기 이걸 왜 언급했느냐? 무리수 집합에 대한 극한점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 임의의 실수에 대한 임의의 근방, 임의의 실수에 대한 임의의 근방을 U라고 둘까요? 자, U는 비가산 집합이에요. 그러면 이 임의의 근방에서 실수를 제거하죠. 이거와 집합 A와의 인터섹션. 자, 요게 서로 소이면은 R은 극한점이 되지 않는 거죠. 서로 소가 안 되면은 R은 극한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이제 보일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서로 소라면 A는 비가산 집합이죠. 이거에 대한 컴플리먼트.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한 컴플리먼트예요. 열린 집합에 대한.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가산 집합이 되잖아요. 닫힌 집합. 가산 집합이 비가산 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까? 서로 소가 될 수가 없죠. 따라서 임의의 실수가 바로 뭐가 됩니까? 집합 A의 극한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A 드라이브드 셋은 실수 전체 집합이 되는 거죠. 인테리어는 자기 자신이고, 그 다음 페포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습니까? A 클로저는 집합 A에 극한점 추가시키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실수 집합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뭡니까? 경계입니다. 그럼 경계는 어떻게 계산한다? 내부도 아니고 외부도 아닌 거잖아요. 내부도 아니고 외부도 아닌 겁니다. 그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내부도 아니고 외부도 아닙니다. 그러면 A에 대한 경계는, 즉 무리수 집합에 대한 경계는, 무리수 집합에 대한 경계 두 가지예요. A 클로저에 대해서 인테리어를 내부를 빼거나, A 클로저에서 인테리어를 빼거나, A 클로저에서 인테리어 빼면 어떻게 돼요? A 클로저가 뭐였었어요? 실수 전체 집합이었죠? 인테리어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유리수 집합이 되는 거예요. 경계는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극한점, 페포, 내부, 외부, 경계. 위상에 대한 데피니션으로부터. (2008) 2008학년도 15번 문제였습니다. 위상의 원소 열린 집합은 비가산 집합, 코카운터블 토폴로지. 위상의 원소인 열린 집합에 대한 컴플리먼트가 닫힌 집합.
특히 극한점 구할 때 빈번하게 사용하는 트릭, x와 y에 대한 인터섹션이 서로 소이면 x는 y의 컴플리먼트의 부분집합, y는 x의 컴플리먼트의 부분집합. 정말 빈번하게 사용합니다, 이 트릭. 따라서 무리수의 극한점은 실수 전체집합이 되죠. 무리수에 대한 드라이브드 셋은 실수 전체집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계는 클로저에서 인테리어를 제외하면 되더라. 클로저에서 인테리어를 제외하면 되더라. (2008학년도) 16번 문항입니다. 위상공간 X의 두 부분집합 A와 B가 조밀 부분집합입니다. 즉 A의 클로저가 X고 B의 클로저도 X입니다. 자, 그럴 때 조밀 부분집합 B가 위상공간 X에서 열린 집합이에요. 그러면 A 인터섹션 B가 집합 X에서 조밀하냐? A 클로저도 X고 B 클로저도 X라는 건 무슨 뜻이냐? A 클로저는 A 유니온 A 드라이브 셋, B 클로저 또한 B 유니온 B에 대한 드라이브 셋. 즉 X에서의 임의의 근방, X에서의 임의의 근방, 거기서 X를 제외한 근방에서 A와의 인터섹션이 서로소가 아니란 말이잖아요. B에도 마찬가지. 근데 A 클로저가 X야. 이 말은 X가 A의 원소일 때도 서로소가 아닐 거고, 그건 명백하죠. X가 A의 원소가 아닐 때도 서로소가 아니니까. 이 말은 굳이 X를 소화하지 않더라도 조밀한 부분집합일 때는 U 인터섹션 A가 서로소가 안 되죠. 집합 B에 대해서는 임의의 근방을 V로 잡을까요? V 인터섹션 B 또한 서로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클로저 Y 인터섹션이 클로저가 전체 집합일 때는 임의의 열린 집합에 대한 인터섹션이 서로소가 아니라는 뜻이구나.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죠. 지금 A 클로저가 X인데 집합 X의 임의의 근방에 대해서, 임의의 유상의 원소에 대해서 또한 어떻게 되더라? 서로소가 되지 않더라.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B가 열린 집합이라고 했어요, 이상 공간에서. 그럼 집합 B에 대해서 B의 클로저가 X니까 V와 B에 대한 인터섹션 또한 서로소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B 클로저가 X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임의의 위상에 대한 A 인터섹션 B와의 인터섹션이 만약에 서로소가 아니라면 A 인터섹션 B 또한 집합 X에서 조밀한 게 되죠. 근데 명백하지 않습니까? 결합 법칙에 의해서 여기 열린 집합이잖아요. 근데 집합 A 또한 뭐예요? 집합 X에서 조밀한 부분 집합이 됩니다. 따라서 조밀한 부분 집합에 대한 인터섹션 또한 집합 X에서 조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건 소술이라고 보기도 그렇죠. 조밀한 부분 집합에 대한 데피니션을 다시 한번 서술한 것 뿐입니다. 그러면 조밀한 부분 집합은 임의의 위상의 원소와의 인터섹션이 서로소가 아니라는 결론을 또한 얻을 수 있구나. 따라서 조밀한 부분 집합에 대한 인터섹션 또한 조밀하다는 거.
2009학년도 38번 문항입니다. A, B, C, D로 이루어진 집합 X의 위상이 주어져 있습니다. 위상이 주어져 있다기보다는 위상을 T라고 해놨어요. 위상을 구체적으로 디파인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N of X를 어떻게 줘놨냐면은 X의 근방들로 이루어진 집합이라고 해놨습니다. N of X가 X의 근방의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 N of A는 A의 근방의 원소들의 집합. 그 A의 근방이 바로 뭐냐면은 집합 AC입니다. 그러면 근방은 위상의 원소니까 위상의 원소 중에 하나가 주어진 거랑 마찬가지죠. AC는 집합 X에서 위상의 원소입니다. BC도 마찬가지죠. C도 마찬가지입니다. D에 대한 근방은 집합 X 전체네요. 그죠? 그럼 위상의 원소들이 구체적으로 주어진 게 집합 AC, 집합 BC, 집합 C 딱 3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위상의 원소들이 주어져 있으면 위상 공리를 만족해야 되니까 무한합집합, 유한교집합. 그러면 AC와 BC에 대한 합집합은 ABC. 그럼 위상의 원소들이 다 주어진 몇 개가 주어져 있죠. AC, BC, C, ABC. 물론 집합 X와 공집합도. 그래서 보기에서 위상의 원소 찾는 문제예요. AB는 몰라요. 그지? AB는 위상의 원소일지 아닐지 모릅니다. AC는 명백. ABC도 명백. AC도 몰라. 이건 확인이 안 돼. 그럼 명백한 거는 니은하고 디귿. 됐습니까? 2009학년도 38번 문항입니다. 2012학년도 31번 문항입니다. 자, 내부란 집합 A에 포함되는 가장 큰 열린 집합. 페퍼란 집합 A를 부분 집합으로 갖는 가장 작은 닫힌 집합. 인테리어 A 클로저. 합답형 문제입니다. A에 대한 컴플리먼트에 대한 인테리어는 바로 뭐라고 했나요? A 컴플리먼트에 대한 인테리어는 A에 대한 익스테리어죠. 익스테리어. 외부라는 것은 외부 내부 경계는 위상공간 X를 분할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위상공간 X에서 A의 클로저를 뺀 거죠. 기억참. 자, 니은은 A 클로저에 대한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라는 것은 A 클로저에 포함되는 가장 큰 열린 집합. 이거에 대한 클로저입니다. 동성입하지 않겠죠. 자, 디귿은 A 인터섹션에 대한 클로저입니다. 클로저에 대해서는 인터섹션, 인클루전, 동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동성립하지 않겠죠? 기억만 참이 되겠습니다. 명확하고 명백하죠? 됐습니까? 지금까지 극한점, 페퍼 내부 외부 경계 단원에서 출제된 2002학년도부터의 모든 문항을 살펴봤습니다. 자, 리뷰할 거는 극한점, 페퍼, 내부, 외부 경계에 대한 데피니션. 어디에서 출발하나요? 위상에 대한 데피니션에서. 위상이라는 것은 공집합이 아닌 집합 X의 부분 집합쪽. 3가지 공리를 만족하는. 공집합이 아닌 집합 X와 공집합을 원소로 가져야 된다. 부분 집합 쪽이. 무한합집합을 원소로 가져야 된다. 유한교집합을 원소로 가져야 된다. 이런 부분 집합 쪽을 위상이라고 하고 위상의 원소를 열린 집합. 그러면 이 데피니션으로부터 극한점이라는 것은 위상공간 X의 부분 집합 A의 극한점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 A와 서로 소가되지 않는 임의의 근방의 원소들을 극한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극한점과 수렴점을 구분하셔야 된다. 극한점들의 모임을 유도집합. 집합 A를 부분 집합으로 갖는 가장 작은 닫힌 집합을 클로저. 클로저에 대한 집합의 연산 인터섹션, 인클루전.
집합 A에 포함되는 가장 큰 열린 집합 인테리어. 인테리어라는 것은 집합 A의 인테리어라는 것은 어떤 포인트에 대한 근방이 존재하는데 집합 A에 포함되는 근방이 존재할 때 포인트를 인테리어라고 하더라. 그래서 집합 A에 포함되는 가장 큰 열린 집합을 인테리어, 내부. 인테리어와 관련된 집합의 연산은 인테리어에서는 인터섹션에서 등호가 성립하고 함수와 클로저에서 성립했던 집합에 대한 연산과 반대되는 결과를 갖더라. 내부도 외부도 아닌 점들의 집합을 경계. 내부 외부 경계는 위상 공간을 파티션, 분할을 하더라. 그리고 열린 집합, 닫힌 집합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클로저를 계산하더라. 클로저가 A면 A는 닫힌 집합. 인테리어를 계산했을 때 인테리어가 자기 자신이 되면은 열린 집합. 그리고 클로저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데 클로저를 유용하게 또 계산하는 방법은 A 클로저는 집합 A에 극한점들을 추가시키더라. 혹은 인테리어에 경계점을 추가시킨다. 지금까지 극한점, 배포, 내부, 외부, 경계단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저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